오늘은 이제 중년기에 예. 대한 오. 강의를 전해주신다고. 지금 아닌 척하시지만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리해. 예리하실 걸. 근데 교수님 언제부터가 정확히 나이로 치면은 중년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게 진짜 정말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 참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언제부터 우리가 사실 중년이냐 그러는 건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할 우리 노년기도 그렇고 그게 참 어려운데요. 사실 제일 정확한 대답은 본인이 중년이라고 생각할 때부터예요. 그건 뭐 청년이네. 겉으로 이제 겉으로 청년이야. 아직도 청청. 청춘이야. 그래서 오늘 진짜 청청이네. 아, 청.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더더군다나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중년을 나누는 거하고 심리적으로 나누는 게 다르고 또 사회적으로 나누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중년이냐는 게 참 쉽진 않은데 제가 한 15년쯤 전에 여성을 대상으로 본인이 언제부터 자기가 중년이라고 느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 궁금하다. 되게 몇 살 때부터 여성들이 아 나는 중년이구나 하는 걸 느꼈을까요? 40세? 40? 50? 난 50. 제가 빨리 얘기해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41세에 아 나는 중년이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진짜? 네. 우와. 역시 아주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살으시니까 솔직하고 담백하고 언니 다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일찍인데 이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조금 더 일러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일러요? 여성들이 보통 한 35살서부터는 이제 중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현상이 맞아, 이제 맞아.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오, 충격이네. 대개 경우에 이제 본인도 깜짝 놀라는 게 갑자기 흰머리가 하나 난 걸 발견했다든가 또는 이 눈가에 주름이 좀 꼈다든가 뭐 이제 이래서 되게 아이크림 찾을 때가 몇 살 때예요, 되게. 아이크림은 20 지금 아직 안 써나. 그게 이제 30살 좀 넘어가게서부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이제 거부하다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41세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부한 6년간 하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생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고요. 심리적으로는 몇 살 때가 중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이제 내가 중년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중년기로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면 중년이라고 내가 느끼는지 어떤 현상들이 주로 나타나는지 그걸 우리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시기를 이렇게 나누면 아동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이제 중년기,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오잖아요. 되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가 되는데 이때 우리 삶에서 제일 이제 그 갈등이 많고 불안정한 시기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다 하고 얘기를 한번 했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불안해지고 흔들리는 시기가 언젠가요? 중년기. 제가 중년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사춘기, 사추기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요거를 제 첫 번째 청소년기, 요걸 이제 두 번째 청소년기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이렇게 교대로 가잖아요. 네. 그게 발달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계추처럼 안정했다가 불안정했다가 안정했다 불안정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심리적 에너지가 우리 내면으로 들어올 때예요. 나가 누구이냐를 이제 바라볼 때가 그래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요쪽이 이게 우리 내부고 요게 외부면 어린아이들은 항상 관심이 외부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하다가 네. 청소년기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그래서 많이 불안정하시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잘 확립이 되면 청년기 때는 다시 관심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 가정을 꾸미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이런 길로 가야 되고 또는 이제 자녀가 생기면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 청년기 후기 가가지고 30이 넘어서도 아직까지도 이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데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저항하고 막 네. 이런 삶을 살던 친구들이 30대 넘어가서 이제 결혼하고 취직하고 이렇게 되면 다 같아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 지하철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보세요. 다. 남자들은 네. 거의 되게 네,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네. 이 컴퓨터 가방 이렇게 아, X자로 옆으로. 메고 크로스로. 다 그냥 반은 졸면서 출근하러 가고 이러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화려했던 청소년기는 이거는 별로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다시 또 한번 흔들려요. 이때가 되면 다시 한번 나를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때는 미래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가 중요해지는데요. 이때는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나 하는 걸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바랬던 삶인가 하는 걸 이렇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그럼 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이 그 흔들릴 때는 두 가지 시기가 이게 겹칠 때 흔들린다고 전에 얘기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는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시기이기 때문에 두 개 이게 이제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년기가 흔들린다는 거는 어른 시기하고 또 하나가 뭐가 만나야 돼요. 근데 어른을 둘로 나누면 무슨 시기가 있어요? 어른이. 이게 지금 가운데 중자잖아요. 네. 네. 그 전에는 그치. 청년이잖아요. 네. 그 뒤는 노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른은 어떤 걸로 나눌 수 있어요? 어른은 젊은이와 늙은이. 늙은이. 아. 젊은이와 늙은이.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크게 세 구분을 하면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기는 중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젊지도 않지만 네. 그렇다고 늙지도 않았어. 요게 중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중년에는 젊음의 모습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노년의 모습도 함께 있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 시기가 또 흔들려요. 두 개가 같이 맞물리니까. 그래서 도대체가 나는 뭐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 하는 많은. 이런 거에 대한 네. 이런 또 하나가 오는데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아동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거를 알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 시기야. 네. 청소년기는 내가 누구지 하고 이거를 나를 형성해 가는 시기예요. 네. 그 다음에 청년기는 이미 형성이 됐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시기야. 수행해 가는 시기야. 네. 그러면 중년은 뭘 하는 시기일까요? 중년. 본인들을 보세요. 날 보지 말고 본인들의 마음을. 중년. 수행한 걸 돌아보는 시기? 그렇죠. 되게 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다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네. 가운데쯤 오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뭘 해야 되죠? 뒤돌아보기? 점검. 점검을 해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시기를 평가를 하는 시기예요. 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는 거를 평가를 해야 돼. 왜 평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잘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되고 더. 네. 잘 못 살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꿔야 고쳐서. 돼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변화는 언제 그거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네. 만약에 이 시기가 지나고 이제 노년이 되면 노년에는 사실은 변화하기가 늦은 시기에 그걸 우리가 노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년에는 내가 평가를 해봐서 잘 못됐다 하더라도 회한만 남아. 이제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변화는 이 평가는 언제 해야 되느냐면 이제라도 변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평가를 받고 감사를 받는 거는 두렵고 네. 이런 시기예요. 왜? 거기는 지금까지 내가 잊고 살아왔던 또는 잊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걸 철저하게 드러내야지만 잘못된 거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점검을 해보는 식인데 그러면 이걸 왜 이때 평가를 하느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 변화할 수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거로 보면 중년이라는 시기는 요 절정에 있는 시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자원, 사회적인 관계의 자원, 내 신체적인 것이 이때가 제일 절정에 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는 많이 강건할지 모르지만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이 리소스는 적어요. 맞죠. 네. 그런데 중년은 아직도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네. 동시에 사회적으로 이제는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절정이 있는 시기가 중년기예요. 좋은 쪽을 바라보면. 네. 그런데 절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꼭 뭐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려갈 일만 남았어. 내리막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절정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한계라고 하는 거하고 동시에 같은 단어가 돼요.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양면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절정이면 그거는 한계야. 네. 절정만 있는 시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때에 얘네들이 신체적으로는 절정에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면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정인데 이 한계라고 하는 거가 신체적으로는 한계를 느끼지만 심리적으로는 이 한계가 심리적으로 이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아, 맞다. 우리 삶에서요. 이 삶 중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할 나이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중년 때? 그걸 안 해봤어. 그게 바로 중년이에요. 네. 중년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고 불안해져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고 네.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죽음, 한계 네. 이런 걸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갑자기 중년에 자기가 이 다음에 죽을 뭐 묘자리 보러 다닌다든가 이런 사람들 늘어나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때 이제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이 죽음이라든가 한계는 언뜻 보면 부정적이잖아요. 네. 내 죽음과 한계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 내가 중년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왔을 때 대개 하는 행동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대개 우리가 부정적인 거를 딱 맞닥뜨렸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거죠. 피하기. 그렇죠. 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첫째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인을 해요. 아니야. 해피. 나는 아직도 젊었어. 나는 늙지 않았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그 젊음을 오래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부인을 하는 이런 그 심리적인 것 때문에 중년에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이게 소위 중년에 일어나는 외도야. 이걸 우리가 이걸 아름답게 해가지고 무슨 로맨스 그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로맨스 그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내가 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 본인이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지금 처절한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이제 이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아직도 젊었다는 걸. 왜냐면 내 스스로 얘기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이 그거를 해줘야 돼. 그런데 그 남이라는 게 나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은 안 돼. 왜냐면 나이가 비슷한 중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직 젊었지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더 처절해. 자기들끼리 처절해. 방 잡아서 우린 젊었어. 그렇지. 이래봐야 오히려 하고 나면 더 쓸쓸해. 이거 우리 여기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줘야 돼요? 젊은 사람이 해줘야 네. 돼요. 젊은 사람이 아직도 참 젊으세요. 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효과가 나.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 중에서도 이성이 해주는 게 더 효과 있어요? 동성이 해주는 게 효과가 있어요? 이성. 그렇죠. 이성이지. 젊으세요. 젊으세요. 예. 진짜 다 젊으시다. 굉장히 중간에 와서 공부 많이 했어요. 금방 동물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같은 남자가 봐서 지금 흐뭇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잘한다. 뭐 이런 그래서 거잖아요. 되게 중년이 되면 나이가 좀 지긋한 분하고 젊은 분하고 사이에 이 만남이 빈번해지는 거예요. 오. 이게 이 나이가 든 사람, 중년에 넘어가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젊었다 하는 느낌을 이 젊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죠. 아, 전 왕언니들하고 친해요.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 중년의 남자와 젊은 여성 되게 이제 이런 식의 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되게 오전에 하는 그 부인들이 많이 보는 그 드라마는 되게 이런 것들이 많죠. 아침 드라마. 그리고 되게 무슨 아침 드라마는 감독이랑 이런 게 막. 많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 여성들도 사회생활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여성이 나이가 많고 젊은 남성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또 되는 이제 이런 현상도 우리 사회에서 점점 벌어져요. 맞아.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년의 외도가 그래서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름답지 않아. 이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게 일어나는가 원인이 하는 있다.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부인을 하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그 기분을 늦출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를 그 끝까지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타협을 해요. 그 다음에는 타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인정을 한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끝내기는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한번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살고 싶다 하는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네. 자기 자신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그 모습이 아니야.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뭔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는 이 상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갈 수가 없겠다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한계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젊은 사람들과 중년이 다른 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살아가니까 지금은 어렵더라도 내가 노력을 하면 이제 달라지겠지 하는 이 희망이 있잖아요. 네. 꿈이 있는데 네. 중년을 이제는 꿈꾸기에는 네. 나이가 들었어. 그리고 이게 세상이 내가 꿈꾼다고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이미 만큼 알아. 이제는 네. 지혜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크게 이 타협을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우리 삶에서 제일 많이 투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에요. 일, 직업, 네. 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도 내 일을 한번 하고 싶다. 네. 나의 일. 그래가지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회사에서 한번 승진해 보려고 이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이 놀자고 그래도 그걸 뿌리치고 회사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이 중년이 돼서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오게 되면 본인이 깨달아요. 이 회사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근데 그 댁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예상했던 자리가 아니야. 예.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밑에서 젊은 친구들이 올라오는데 이제는 내가 걔네들하고 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느껴지고 네. 회사나 이런 데서도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이제는 지나간 세월이 된 거고 이제 슬슬 너도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눈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배반감 느끼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남 좋은 일 시켰다 내가. 네. 내가 열심히 일해봤댔자 돈 번 건 회사가 버는 거고 네. 나는 회장만 결국 벌고. 월급만 받았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다가 내가 갈 길이 뻔해. 그건 나보다 먼저 이제 회사 그만두는 네. 사람들을 보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조직 생활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도 내 사업을 한번 내 거를 해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많이 하는구나. 회사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 사표냈어. 나 이제 내 사업 한번 해볼래. 이제 이런 식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직금 받고 그럼요. 많은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네. 생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이 남자 또는 이 여자하고 더 살아보았댔자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네. 전에는 내가 열심히 사랑을 하고 이러면 변화되고 우리들이 오손도손 살아가면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제일 위층에서 살 거야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해봐야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네. 그로부터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 이제 이런 회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년에 또 뭐가 많아지느냐면 이직과 이혼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혼율이 중년이 되면 쭉 올라가요. 이때. 옆에 주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중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중년이 아주 힘들고 심각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동기나 청소년이나 이 노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중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이게 굉장히 지금 방황하는 시기인데 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쟤네들이 커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래야 돼. 우리 부모가 참아주면 돼. 그리고 사회도 얘네들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청년의 이 중년에 내가 힘들다 흔들린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뭔가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럴 때도 중년들은 이거를 드러내놓고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못해. 그래서 이 중년이 진짜 힘든 시대는 속으로 울어야만 하는 시기야.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도 야 내가 이렇게 돼서 이제 힘들고 회사를 이제는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못해. 그러면 네.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가 일 잘못해서 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중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줄 그치, 자녀는 아무도 그쵸. 없어. 네. 그래서 옛날 퇴근 후 포장마차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그 정장 입으신 중년들의 아버지들께서 네. 술잔 기울이면서 술친구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게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거기서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당신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이러고 거기서 한잔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는 아주 당당하게 아주 아빠 회사 갔다 왔다 뭐 이러면서 당당한 마음 모습으로 아파. 지내야 되는데 이 속은 굉장히 힘들죠. 우리 아빠 그랬구나. 그래서 그 가정일 하시는 어머니들도 이때 갱년기라고 해서 그럼요.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직장에서도 이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우리 여성의 삶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직장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가정이 직장이죠. 네. 그러니까 퇴근이 없는. 요새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전업주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전업 하루 종일 정말 퇴근이 없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이제 이런 그 하는 거니까 남자 이게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정과 직장이 장소가 다른 거고 이 집에서 이제 가정을 지키고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과 가정이 하나인 것뿐이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알뜰살뜰하게 살고 해봤노도 앞으로 내가 더 나아질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그 기회도 없잖아. 네. 우리가 소위 이제 옛날식으로 팔자 고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마지막 각이 되기 전에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중년의 이혼이 요새 많아지는 거는 네. 남성이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성이 이혼하겠다는 네. 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년에 이게 많은 거죠. 네. 이제 나도 내 한평생
이렇게는 안 살겠다. 나도 내 일도 좀 해가면서 이제는 나도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과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이게 성공하느냐 뭐 그것도 또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 인생이 그쵸.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 다니다가 내 사업하겠다고 이직하고 개인 사업하면 이게 다 성공하느냐? 아유,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거든요. 훨씬 많죠. 그리고 또 이혼을 하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든가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지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대안이 된다면 뭐 다 이걸로 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음 단계는 인정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네.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못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방법을 찾게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돌아보면요. 아동기에는 부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이게 중요했고 친구. 청소년 때는 친구, 청년기 때는 우리가 뭐 연인, 배우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옛날에는 그냥 배우자였는데 요새 결혼 제도도 하도 바뀌어서 이제 연인 뭐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중년에는 누구가 또 중요해질까요? 중년에 이른 거를 지금 우리가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다시 친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친구? 친구 여기 있잖아. 자식. 술 친구, 자식. 누구요? 배우자? 배우자 옆에 여기 있는데? 있잖아. 배우자 한 번 또 만나겠다. 아, 어나덜 플러스 배우자. 다른 배우자? 아, 진짜 자식이 없네. 대개 그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 찜질방에 40대 후반 정도 돼가지고 찜질방에 갔을 때 네. 목소리 제일 큰 여성이 어떤 여성이에요? 자기 자식 잘 되는 사람. 그렇지. 대학 잘 자녀 잘 된 부모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녀가 중요해요. 네. 중년이 되면 이 자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네. 이게 그러면 왜 자녀가 중요해지는? 아니 뭐 이 부모가 젊었을 때 아기들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의 의미가 달라져. 네. 아, 그러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자녀는 내가 애정을 베풀고 네. 사랑을 하고 양육을 하는 그렇지. 사랑과 양육의 동기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부모가 중년이 되고 자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독립해서 어른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게 돼요. 네. 근데 그 의지한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 나는 못 이루는 거를 누가 이루어 주기를 바래요. 자녀들이. 자녀가 이루어 주기를 바래요. 자녀가 이거를 이루어 주기를 바래요. 이제 내가 하고 싶다 했지만 나는 한계가 와서 못한 거를 우리 자녀들이 이어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든든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중년이에요. 그래서 이 중년이라고 하는 때는 이 자녀가 굉장히 좋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년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내가 그러면 아직까지 아까 심리적으로 내가 중년이냐 아니면 아직도 청년이냐 이거 가르는 거는 내가 기도가 뭐로 나오는가 보면 아는데요. 하나님, 나 앞으로도 이런 일 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지혜와 용기와 이걸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되면 이건 아직도 청년이야.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주실 복이 조금 남아 있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에게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중년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는 내가 복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훨씬 더 나에게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네. 이게 중년의 기도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를 보시면 아직도 청년이냐 중년이냐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자녀가 생물학적인 자녀인 거가 제일 이제 그 효과가 좋죠. 네. 하지만 꼭 이 자녀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얼마든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종교인 중에는 결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수녀인 같으면 이 부모 없는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수녀님에게는 이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들이 다 자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이제
그 돌보아 주는 거를 하는 이게 되는 거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학교에 있었던 이런 그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또 네. 자녀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학생이 잘 되면 굉장히 기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제자가 대학교 때 저에게 배운 제자들이 저보다 더 유명하고 훌륭해진 제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걔 내 제자야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내가 기쁘거든요. 그러면 아유 그분이 선생님 제자예요 이러면서 나를 다시 또 존경하는 것처럼 네.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게 그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녀가 어떤 자녀가 제일 효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야 너희 부모님 한번 뵙고 싶다.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 너 같은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게 효자야. 이게. 물론 불효자도 또 똑같아요. 너희 부모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되면 이런 놈이 나오냐. 그러니까 결국은 한 끗 차이. 이 한 끗 차이죠. 그렇지. 이 그 너희 부모 보고 싶다. 이거는 마찬가지야. 근데 왜 보고 싶으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실 이 좋은 제자는 스승을 능가해서 너 같은 사람 보니까 너희 선생님을 한번 뵙고 싶다. 이게 좋은 제자고 또 너희 부모 뵙고 싶다 하면 좋은 자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때 이제 마치 내가 그거를 한 것처럼 똑같은 우리 마음은 내가 느끼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년이 되면 이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배려심이라고 하는 좋은 덕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잠깐 여기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때가 중년을 생산성이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제 2세를 태어나게 하고 얘네들이 잘 되게끔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침체가 일어나요. 내가 자꾸 이제 이 작아지는 것 같고 뭔가 허무해져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한계로밖에 없는 내려가니까요. 근데 이제 이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은 배려라고 하는 좋은 덕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중년의 제일 아름다움은 배려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를 내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되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마치 내가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있는 거를 다 주고 싶어 하면 이게 이제 배려심이 되는데요. 이분들 내가 침체가 돼가지고 혼자서 자꾸 이제는 더 쇠퇴해져 가고 작아져 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는 이러한 이 방책이 뭐냐면 권위주의예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젊은 것들이 니들이 뭘 알아? 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젊음이 따라오는 게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내려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오는데요. 그럼 권위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사람마다 어떤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이 힘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에서 온다고 느끼고 이걸 과시하는 사람이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사랑하고 잘 키우면 구태여 자녀들 앞에서 내가 네 부모다라는 얘기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권위적인 부모는 어떤 얘기를 자녀들하고 많이 하냐면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권위주의적이 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내가 부모라는 게 강조되고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예를 들면 학생하고 있을 때도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수인데 학생이 어떻게 교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라든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교수니까 안 그러면 너는 불이익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권위주의. 중년에 나타나는 권위주의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한계가 내려간다는 느끼고 이걸 오래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이 방책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줘야 돼. 네. 이거를 내가 지키고 지키려고 있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자꾸 이제는 내려가는 그렇죠. 것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각 시기마다 그 시기다운 게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이 중년은 중년다워야 돼요. 네. 중년답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젊은 애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눠주는 이러한 여유, 이러한 푸근함, 이런 배려의 삶이 나올 때 이 사람이 중년이 멋있어지는 거야. 네. 다들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짜고 이 치는 자원이 많은 사람이 자기 거를 아낌없이 젊은 사람들이 잘 되게 나눠주는 모습은 네. 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네. 모습이에요. 네. 왜냐하면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바닥 나는구나. 저희 할머니가 이제 병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6인실을 쓰셨는데 네. 하면 저희 가족이 들어가면 우리 할머니가 계속 우리 가족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왜 그 헤어질 할머니들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게 낙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해를 하게 됐네요. 네네네. 그게 이제 찜질방에서 자녀들 얘기하는 아줌마들 모임이 한심한 게 아니라 네. 그것밖에 지금은 그 소재가 너무 당연하고 심리학적으로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성서에요. 네. 이 중년의 마음을 제일 잘 드러낸 중년의 시가 있어요. 어머. 그게 시편 102편이에요. 시편 102편. 예, 한번 이걸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뒷부분에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힘을 중도에서 꽂고 내 수명을 단축하여 하셨으므로 중년에 내가 이제 한계가 왔고 죽음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이게 내가 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옛적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주는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깨닫고 내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게 더 부각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이 그 믿음이 강해질 때는 중년이에요. 네. 내가 이제 죽는다는 걸 깨달았고 네. 이 세상이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고 내가 한계가 왔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반대가 되시는구나 네.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나중에는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자손들은 항상 주 앞에서 살고 대대로 주의 보호를 받아 안전할 것입니다. 내가 한계가 왔던 걸 좀 어떻게 넘어가요? 나의 자손들이. 네. 나의 자손들이 또 주 앞에 서고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보호받고 안전하면서 내가 또 우리 자손을 통해서 나도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자식에 대한 거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 중년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걸 아주 성경에서 잘 나타내는 중년의 시편이에요. 확실히 마음에 울림이 있네요. 네. 다 있어, 성경에. 교수님의 시편 102편 소개해 주신 한 구절과 함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또 생각하면 중년이 맞아.